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새 수업의 반이 지나고 5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봅시다. 화이팅입니다. 자, 목차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주차에 배웠던 것을 복습을 하고 오늘은 라이브러리 호출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또 아두이노 부품 중 서브모터, 리모컨, 토양습도 센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 후에 실습하고 다시 복습 후에 다음 주차를 소개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난 주차 복습입니다. 반복문에 대해서 배웠었죠? 반복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for 반복문입니다. for 반복문은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거나 순차적인 인덱스를 방문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열의 모든 요소를 차례대로 확인할 때 유용하게 되죠. 두 번째는 while 반복문입니다. while 반복문은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반복 횟수가 미리 정해있지 않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무한히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반복문을 제어하는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다시 복습해 볼까요? 먼저 break 키워드였습니다. break는 반복문을 즉시 탈출하고 반복문 밖으로 나가는 키워드입니다. 예를 들어 조건이 만족되면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continue 키워드입니다. continue는 반복문을 완전히 종료하지는 않고 2번 반복을 스킵하고 다음 차례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을 건너뛰고 싶을 때 사용했었죠. 자, 다음은 배열입니다. 배열이란 데이터를 인덱스를 통해 순서대로 관리하는 자료 구조를 말하는데요. 배열의 기본 주소는 가장 첫 요소, 즉 서클 책장이 0에 해당하고 각 요소는 인덱스 번호로 호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배열을 통해 데이터를 쉽게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차 복습인데요. 다음은 버저입니다. 버저는 소리를 내는 장치로 우리가 간단한 경고음이나 알림음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가 전자기기에서 흔히 듣는 알람음이나 경고음을 담당하는 부품이었죠. 자, 마지막으로 7 세그먼트 LED입니다. 7 세그먼트 LED는 숫자가 간단한 문자를 표현하기 위한 장치로 각각의 LED는 A부터 G까지 이를 조합하여 우리가 원하는 숫자나 문자 모양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신호등, 디지털 시계, 계산기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신기한 장치였네요. 자, 저희가 제대로 배워볼 이제 라이브러리 호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습을 일단 마치고 이제 라이브러리 호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배워볼 텐데요. 라이브러리는 영어로 직역하게 되면 도서관이죠? 그렇다면 라이브러리 호출은 무언가요? 직역하면 또 도서관 호출? 뭔가 좀 어려운데요? 코딩할 때 라이브러리는 자주 사용되는 기능이나 코드들을 미리 작성해 모아둔 코드의 집합입니다. 도서관은 다양한 주제들의 책들을 모아놓은 장소이죠. 우리가 필요한 책이 있을 때마다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빌리면 되듯이 프로그래밍에서 라이브러리도 주요 사용되는 기능이나 코드들을 미리 모아둔 코드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는 함수나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함수와 클래스란 첫 번째 함수는 특정한 일을 대신해주는 도우미, 클래스는 더 복잡한 도우미로 여러 특징과 기능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함수와 클래스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라이브러리라고 하고, 사용자가 직접 코드를 일일이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한 기능을 쉽게 가져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요리책이 필요하다면 그 책을 참고하는 것처럼, 코딩에서도 특정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면 해당 기능을 포함한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서 필요한 부분만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번 같은 기능을 처음부터 새로 작성할 필요 없이 이미 준비된 코드 책에서 필요한 기능만 속속속 빌려와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이브러리를 쓰면 뭐가 좋아질까요? 첫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코드가 훨씬 짧아질 수 있습니다. 왼쪽에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작성한 코드가 있습니다. 이 경우 디스플레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명령어를 일일이 써야 되죠. 각 동작에 대한 코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해서 코드가 길어지고 복잡해집니다. 반면 오른쪽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코드입니다. 여기서는 라이브러리를 호출하여 필요한 함수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라이브러리 안에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복잡한 함수들이 미리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굳이 구현하지 않고도 라이브러리 함수를 호출만 하면 원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라이브러리 호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라이브러리를 호출할 땐 코드만 위에 샵 include를 구문을 사용해 해당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괄호 안에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적어준다면 프로그램에서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각 라이브러리는 .h라는 확정자를 가진 헤더 파일로서 제공되며, 이 파일엔 주로 함수, 클래스, 상수, 전역변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아닌 사용자가 직접 만든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각진 소괄호 안에 직접 만든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샵 include my library.h처럼 작성하면 됩니다. 이 방식은 기본 라이브러리와 동일하지만 사용자의 라이브러리 추가하면서 파일 위치가 적절히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팅커캐드와 같은 가상 환경에서는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를 직접 추가하는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본 라이브러리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면 실제 아두이노 IDE에서 개발을 해야 합니다. 아두이노 IDE는 아두이노 보드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아두이노 코드를 작성하고 보드에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모두 통합된 것입니다. 이것은 팅커캐드처럼 온라인에서 실행이 아니라 실제로 오프라인 아두이노 보드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 IDE를 통해 보드를 사용해야 하시는 것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모터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인데요. 여러분은 모터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나요? 공장에서 돌아가는 모터, 혹은 자동차 바퀴 모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모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DC 모터, AC 모터, 스텝 모터가 있는데요. DC 모터의 경우 속도 제어가 용이하고 구조가 간편합니다. AC 모터의 경우 높은 출력과 안정적인 동작, 그리고 저렴한 유지와 긴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스텝 모터의 경우 정말 정밀한 위치 제어가 가능하며 3D 프린터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도 모터, 브리시러스 DC 모터, BLDC, 초음파 모터, 리니어 모터 등 다양한 모터들이 있습니다. 자, 서버 모터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목차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다뤄볼 모터는 서브 모터입니다. 서브 모터란 피드백 제어 시스템을 사용해서 원하는 위치, 속도, 토크 등을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 모터인데요. 피드백 시스템은 간단히 말해 현재 상태를 계속 확인하면서 원하는 목표에 맞게 조정해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마치 운전을 할 때 핸들을 조작하여 차가 도로 중앙에 서 있도록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서브 모터도 피드백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스텝 모터도 일정한 위치 제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차이가 뭘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스텝 모터는 각도를 제어할 수는 있지만 피드백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터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없고 명령대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CNC 머신, 3D 프린터, 단순한 자동화 장비와 같이 정확한 위치로 반복적인 이동을 해야 하지만 피드백이 필요 없는 경우 정말 많이 사용이 되겠죠. 서버 모터는 각도 제어와 피드백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피드백을 통해 모터가 정확히 원하는 위치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도달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조정하여 목표 위치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더 안정적이고 정밀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서버 모터는 로봇팔, 드론, 카메라 짐벌과 같이 정확한 위치와 안정적인 제어가 중요한 장비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버 모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서버 모터는 디지털 신호 대신 PWM 신호를 사용하여 원하는 각도로 회전합니다. SG90 서버 모터의 경우 0도부터 180도 사이의 각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PWM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디지털 신호와 PWM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신호는 단순히 켜짐 1, 꺼짐 0 두 가지 상태만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신호가 켜지면 최대 전압이 나오고 꺼지면 빵 볼트가 나옵니다. 예시로 아두이노에서 LED 핀을 조정해 제어할 때 LED를 완전히 켜거나 완전히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밝기 조절하는 기능은 없는데요. PWM은 펄스 폭 변조라고 사용합니다. 펄스를 간단하게 말해 짧은 신호 동안 꺼졌다 켜졌다 하는 전기 신호입니다. PWM은 디지털 신호와 켜짐 꺼짐의 시간을 빠르게 반복하여 평균 전력 출력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완전히 켜지거나 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날로그처럼 연속적으로 값을 조절하는 효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예시로 LED의 밝기를 조절하고 싶을 때는 PWM을 사용합니다. 켜짐과 꺼짐을 아주 빠르게 반복하도록 하여 꺼짐보다 켜짐이 더 길다면 밝게, 꺼짐보다 더 길다면 어둡게 보이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LED 밝기 조절에 PWM을 사용한 것처럼 서버 모터도 펄스의 폭에 따라서 각도를 정밀하게 조절합니다. 서버 모터는 주로 20ms의 주기의 신호를 지구받으며 펄스의 폭에 따라 특정 각도로 변환합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1ms 펄스, 서버 모터가 0도로 회전하고 즉 이 신호가 들어오면 서버 모터는 0도의 위치를 유지하게 됩니다. 1.5ms 펄스, 서버 모터가 90도로 회전합니다. 이 펄스 폭은 중간 지점인 90도로 서버 모터를 위치시킵니다. 2ms 펄스, 서버 모터가 180도로 회전합니다. 이때 최대 각도인 180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신호입니다. 혹시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다른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라디오 볼륨 조절 다이얼을 생각해 봅시다. 다이얼을 조금만 돌리면 볼륨이 낮고 중간 정도 돌리면 적당한 볼륨이 되고 많이 올리면 볼륨이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다이얼을 돌리는 행위가 저희가 펄스 폭과 비슷한데요. 신호를 조금만 보내면 낮은 각도, 중간 정도 보내면 중간 각도,
많이 보내면 큰 각도로 움직이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서브모터를 팅커캐드에서 다뤄볼 예정인데요. 왼쪽 서브모터와 오른쪽 서브모터에 다른 점이 있지 않나요? 네, 왼쪽 서브모터는 회전팔이 장착이 안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브모터에서 장착된 회전팔은 서브모터 축에 연결되어 회전 운동을 전달하는 부품입니다. 보통 작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재질로 만들어져 있으며 모터가 회전할 때 이 팔이 함께 움직여 특정 가도로 이동합니다. 보통 날개라고도 부르고 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날개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에도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오른쪽 3가지 말고도 4개에서 6개의 날개가 달려있는 모터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팅커캐드에 있는 서버모터입니다.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위아래 양옆으로 다 삐져놓은 날개를 사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현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클릭, 날개를 서버모터에 꽂아주고 나사로 고정시켜주는 작업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팅커캐드에서 서브모터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팅커캐드에서 코드 창을 보면은 중간에 서랍처럼 생긴 버튼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버튼을 말씀드리는 거겠죠? 눌러주시면 위에서 9번째 Servo라고 적혀있는 것이 있을 텐데요. 거기서 포함을 눌러줍시다. 확인해 볼까요? 네, Servo라는 것이 있네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포함을 눌러주시면, 그러면 이제 코드 맨 위에 샵 include servo.h라고 적힌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팅커캐드에서 서브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성 요소에 모두 마이크로 서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브모터와 아두이노 보드를 연결해 줘야겠죠. 주황색 또는 노란색은 PWM 핀, 아두이노에서 서브모터로 신호를 전달하는, 빨간색은 5V 서브모터에 전원을 공급을 해야겠죠. 검은색 또는 갈색으로 볼 수 있겠네요. GND에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선을 연결하면 아두이노에서 서브모터를 제어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서브모터의 코드, 서브모터의 전반적인 제어는 코드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따르는데요.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뜯어볼까요? 서버, 클래스를 사용해서 myservo라는 서버 객체를 만듭니다. 이 객체를 통해서 서브모터를 제어하게 됩니다. 이름은 제가 원하는 대로 변경 가능합니다. attach pin, 함수는 서버 객체를 아두이노를 특정 핀에 연결합니다. 이 예제는 9번에서 연결했습니다. 실제로 서버모터의 신호선을 이 핀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라이트 앵글 함수는 서버모터를 원하는 각도로 이동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myservo.right 90 라고 하면 서버모터가 90도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루프 함수에서는 for 루프를 이용해서 서브모터가 0도에서 180도까지 천천히 이동하고 다시 180도에서 0도로 돌아오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딜레이 15는 각도를 변경할 때 잠시 멈추도록 하여서 서브모터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주게 합니다. 네, 서브모터 코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일단 서브모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고 실습은 나중에 3가지 모듈을 한꺼번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센서들에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리모컨입니다. 네, 이제부터 리모컨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평상시에 리모컨 되게 많이 사용하시죠? 보통 어디에 사용하시나요? 예시를 들면 TV와 더울 때는 에어컨, 강의에 사용하는 빔 프로젝트에서 들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멀리서 버튼만 누르면 무언가를 작동시킬 수 있는 리모컨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신호를 보내면 멀리서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것일까요? 자, 여기 리모컨과 TV 혹은 모니터와
에어컨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어떠한 신호가 이렇게 갈 것이고 또 어떠한 신호를 이렇게 받을 것입니다. 리모컨에서 특정 버튼을 누르면 적외선을 통해 고유한 코드가 전송되며 수신기가 이를 해석하여 동작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처럼 리모컨은 적외선 신호를 통해 명령 코드를 송신하고 이를 수신기로 받아 해당 코드를 해석하여 해당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때 이 방식은 신호가 직접 닿는 직선상에서만 작동하므로 리모컨과 장치 사이에 장애물이 있다면 신호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전자기 스펙트럼의 사진인데요. 리모컨이 사용하는 적외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려 합니다. 여기서 적외선의 파장은 10의 마이너스 6승부터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즉 1마이크로미터에서 1mm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파수는 10의 12승에서 10의 14Hz 범위로 전자기 스펙트럼 상에서 가시광선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알다시피 체온을 재서 빨갛게 보여주는 기계 알고 계신가요? 적외선은 열을 정달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미지 하단의 온도축을 보면 적외선은 상대적으로 습도가 낮은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열을 탐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인간의 체온 정보에서도 적외선이 방출되기 때문에 열 감지 카메라나 보안 시스템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팅커캐드에서 리모컨 얘기 들어볼게요. 이제 리모컨의 원리에 대해서 얼추 알게 됐으니 팅커캐드에서 사용하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아까 서버모터에서 했던 것처럼 저 버튼을 눌러주세요. 서랍과 같은 버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위에서 네 번째에 iRemote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리모컨 관련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 iRemote가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일단 리모컨 관련 라이브러리므로 포함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샵 include iRemote.h라고 생기는데요. 아쉽게도 하지만 이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샵 include iRemote.h에서 include iRemote HPP로 PP를 2개 더 붙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왜 그런 거냐? 간단하게 말해서 iRemote.h의 라이브러리가 오래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설명하면 라이브러리 구조가 호환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요. iRemote 라이브러리가 개발자들은 C++ 표준을 따르기 위해 .hpp 확장자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호환성을 높이고 코드 베이스를 간결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H와 HPP의 차이점은 .h는 C와 C++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hpp는 최신 표준 모듈이 적용되고 C++ 전용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냥 이건 알아두면 좋은 것이지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넘어가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팅커패드에서 리모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IR 센서와 적외선 리모컨을 검색하여 추가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8번부터 IR 센서 왼쪽, 리모컨 신호 수신, 노랑선 9번부터 LED, LED 제어, 저항 330옴, LED 보호, 빨강선 5V, IR 센서 전원 공급, 검정선 GND, 그라운드, 공통 접지. 나머지는 전에 해본 것들이니까 적외선 센서만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R의 왼쪽의 핀은 리모컨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중간은 전원 공급을 위해 5V와 연결하고 오른쪽에서 보이는 핀에는 그라운드 핀에 연결하여 접지를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리모컨의 경우 현실에서는 배터리를 사용해야 할 테지만 팅커캐드에서는 일단 그냥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드 두 부분을 살펴보자 합니다. 리모컨에서 적외선의 경우에는 전에 있던 서브모터처럼 객체를 생성해 줘야 됩니다. I, R, R,
ECY 클래스 객체에 small ir ECV를 생성해 줍니다. 이 객체는 RCB 핀 8핀에서 연결된 IR 수신기를 제어합니다. 그 이후 irrecb.enable irin을 통해 irin 리모컨 수신을 시작해 줍니다.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할 텐데요. irreceive.decode 함수는 리모컨에서 신호가 수신되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리모컨에 신호가 수신되면 true 값을 반환하여 if에 있는 조건문이 실행되고 그렇지 않다면 false 값이 되어 아무 동작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auto는 C++에서 변수의 자료형을 자동으로 결정해주는 키워드입니다. auto value라고 선언하게 되면 value의 자료형이 뒤의 값에 맞추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value 뒤에 있는 값은 매우 길죠. 나눠서 봐볼게요. iReceiver decommanded iRead data는 수신된 IR 신호 데이터가 저장된 객체입니다. 즉, 리모컨에서 특정 버튼을 누르면 그에 해당하는 신호가 수신되어 이 변수에 저장됩니다. 여기에서 .decoded raw data는 그 데이터를 숫자 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합니다. 즉, 리모컨의 버튼을 누를 때 발생하는 고유 신호가 숫자 값으로 value를 결정합니다. 그 후 value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serial.println value로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값이 뜨는지 확인할 수 있게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건문을 사용해 볼 예정인데요. 3주차 때 배웠던 스위치문 다들 기억나실까요? 스위치 value는 value에 저장된 리모컨 신호값에 따라서 다른 동작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value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을 때 수신된 신호와 값입니다. 각 케이스에서 특정 번호에 해당하는 버튼을 눌렀을 때 수행할 동작을 정의합니다. 만약 기억이 안 나면 보면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도록 하죠. 리모컨의 버튼을 누를 때 위에서 했던 것처럼 숫자 값으로 변환하여 신호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신호들은 각각 다를 텐데요. 아까 코드에서 serial.println value로 확인했을 때 그 번호들은 저렇게 긴 숫자들로 나옵니다. 각각 해당하는 숫자에 따라 원하는 코드를 실행시켜주면 됩니다. 저희는 1번 버튼을 눌렀을 때 LED가 켜지고 2번은 꺼지고 3번은 켜지게 그리고 파워 버튼을 누르면 LED가 꺼지도록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 후에 irReceiver.resum로 다음 신호를 수신할 준비를 합니다. IR 리모컨에 신호를 한 번 수신한 후에는 이 함수를 또 호출하여 새로운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재설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 코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 리모컨은 저런 숫자들이 나왔지만 리모컨의 신호값, 버튼의 할당된 숫자값은 리모컨의 모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리모컨에서 어떤 값이 나오는지 시리얼 모니터로 확인 후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 코드를 꼭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안 된다는 점에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토양 습도 센서네요. 여러분, 여기에 나무, 풀, 화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환경 요소들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네,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햇빛과 물이겠죠? 햇빛과 물을 잘 주고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햇빛은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아쉽죠? 그런데 물은 어떤가요? 물은 우리가 줄 수도 있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식물을 기를 때 마르면 안 되고 또 수분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 또 흙에 수분이 얼마 있는지 말랐는지 눈으로 관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것을 좀 더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토양 습도 센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양 습도 센서는 토양의 수분 상태를 감지하여 알려주는 센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양에 직접 꽂아서 사용하는 일부 토양 습도 센서는 측정값을 화면에 표시하여 현재 토양의 습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토양 습도 센서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토양 습도 센서는 센서마다 다양한 측정 원리가 있습니다. 저항 기반, 유전율, TDR, FDR, 커패시턴스, 기반 확정, 열 전도율 기반 측정, 열화된 중성자 기반 측정들이 있습니다. 네, 엄청 많네요, 뭔가. 일단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하죠. 저항 기반 측정.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저항을 이용하여 토양의 습도를 측정합니다. 센서의 전류를 흘려보려면 토양 내 수분량에 따라 저항값이 달라집니다. 습도가 높을수록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에 저항이 낮아지고, 건조할수록 전기가 잘 안 흐르기 때문에 저항이 높아지겠죠. 이 방식은 간단하지만 토양 내 염분이나 기타 요소에 의해 측정이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유전율, TDR, FDR, 커패시턴스, 기반 측정, TDR, Time Domain Reflectometry, FDR, Frequency Domain Reflectometry, 커패시턴스 방식은 토양의 유전을 측정하여 수분 상태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유전율은 물질의 전기장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값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전기를 저장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물은 유전율이 높고 가장 일반적인 토양 입자는 낮기 때문에 토양 내 수분 흡력이 많을수록 유전율이 높아집니다. 이 방식은 더 정확한 기능이기에 특히 농업용 스마트팜이나 연구용으로 사용되도록 합니다. 열 전도성 기반 측정. 열 전도성을 이용해 토양의 수분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습도가 높으면 열이 잘 전달되고 건조할수록 열 전도성이 낮아지므로 이 차이를 통해서도 습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주로 특수한 환경에서 활용되며 정밀한 센서가 필요합니다. 열화된 중성자 기반 측정. 중성자 산란 방식으로 고급 토양 습도 센서에서 활용됩니다. 중성자를 발생하여 수분 함량에 따른 산란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정확도가 매우 높아 주로 연구용으로 사용되며 일반 상업용 센서에선 잘 쓰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중 저항 기반 측정을 이용한 센서를 활용합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알아보긴 했지만 저항값의 변화를 이용해 작동하는 센서는 물이 많은 토양은 전류를 더 전달해서 저항값이 낮고, 건조한 토양은 전류를 덜 전달해 저항값이 높아지는 원리를 사용합니다. 즉, 쉽게 정리하자면 토양의 수분이 마를수록 전도성이 높아져 전류가 잘 흐르고, 수분이 적을수록 전류 흐름이 감소한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이제 원리를 알아봤으니 팅커캐드에서 사용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습도 센서는 똑같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서랍 버튼을 눌러 진행하게 된다면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네, 토양 습도 센서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는 센서들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토양 습도 센서는 3핀과 2핀을 사용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3핀은 주로 아날로그 출력을 사용하여 수분의 상대적인 정도를 파악해내는 데 유리합니다. 2핀의 경우 디지털 출력을 사용하여 특정 인기가 이상 또는 이하인 경우를 보내는 간단한 시스템에 적합한 센서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3핀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날로그 핀을 사용할 건데요. 이제 팅커캐드에서 토양 습도를 센서를 측정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습도라 치고 토양 습도 센서를 꺼내주세요. 네, 있네요. 먼저 토양 습도 센서를 연결할 건데요. 토양 습도 센서에서 왼쪽 전원을 아두이노 A0 핀과 연결해 줍니다. 두 번째 그라운드와 세 번째 핀은 센서의 신호 출력으로 A1 핀과 연결해 줍니다. 토양 습도 값을 읽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가실 것 같네요. 이때 의문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전원을 A0와 연결하나요? 5V가 아니라? 왜냐하면 센서가 항상 전원이 켜져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토양 습도 센서는 토양에 장기간 꽂아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센서의 전극이 항상 전류가 흐르는 상태가 되면 전기화학적 반응에 의해 센서의 금속 부분이 점차 부식되어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핀을 통해 센서의 전원을 공급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전원이 흐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측정이 필요할 때만
아날로그 핀에 전압을 공급하고 측정이 끝나면 다시 전원을 끄는 방식으로 센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센서의 금속 프로브가 불필요하게 전류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 센서의 수명이 길어지고 부식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핀으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5V로 해도 껐다 켤 수 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날로그 핀으로 전원을 입력해 줄 때에는 코드만으로도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말씀드린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토양의 센서 관측값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도록 LED를 3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은 330ohm을 사용해서 관찰하면 됩니다. 이제 토양 습도 센서는 어떻게 제어하는지 코드를 봐볼까요? 먼저 토양 습도 센서의 전원 VCC, 신호 변수와 Sensor Reading Moisture라는 센서에서 읽은 습도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SMS_VCC를 통해 하이로 설정한 센서에서 전원을 공급합니다. 그 후 짧은 딜레이 10로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대기 시간을 줍니다. 센서의 신호핀 SMS_SIG에서는 아날로그 값을 읽어 센서 리딩 모이스처에 저장합니다. 이 값은 토양의 습도를 나타내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 후 디지털 라이트 SMS_VCC, low 로 센서의 전원을 다시 꺼버립니다. 센서를 사용할 때마다 전원을 끄고 다시 끄는 이유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센서의 전력 소모를 줄이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 후 습도에 따라서 LED가 켜지도록 설정해 주었는데요. 저의 경우 수분값이 400 미만이면 핀 12의 LED 켜기, 400과 600 사이라면 11번의 LED 켜기, 600 이상이라면 10번의 LED 켜기로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팅커캐드 사용 안내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실습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배워보았던 서버모터와 리모컨을 합해서 리모컨으로 서버모터를 제어하길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실습하러 가보실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리모컨으로 서브모터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팅커캐드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보려면 아두이노와 브레드보드를 꺼내줘야겠죠. 그리고 서브모터랑 적외선 센서 그리고 LED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리모컨 안 꺼냈네요. 리모컨까지. 네, 다 꺼내줬고요. LED에 달아줄 저항도 달아줍시다. 여기서 저항은 335ohm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을 연결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서브모터는 10번, LED는 9번, IR 센서는 8번을 연결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5V와 그라운드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V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더 연결이 되었고요. 이제 핀들을 연결해 볼까요? 서브모터는 10번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LED의 경우 9번, 적외선 센서는 8번,
이렇게 선 연결은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코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코드는 리모컨 코드와 서브모터의 코드 두 개를 그냥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도 어려울 수 있으니 만약에 모르겠다 싶으면 동영상을 멈춰보고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도 모른다 싶으면은 요즘 챗 GPT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으니 생성형 AI에게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코드를 작성해 볼 건데요. 서브모터와 리모컨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IR 리모트에 뒤에 pp를 붙여주는 거 잊어두시면 안 됩니다. 이제 핀 번호들에 대해서 각각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서브부터는 10번이었고 LED는 9번, 적외선은 8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나요? 서브모터와 리모컨은 객체를 만들어야 하는 거. 그래서 객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는 객체 이름은 IR-RECV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IR은 8번이었죠? 8번에 있는 핀으로 객체를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서브모터의 경우 이름은 MySolver로 해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리얼 모니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셋업에서 시리얼 begin 9600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센서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 아까 설정한 이름과 enable IRIN 이라는 코드로 적외선 수신기가 시작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LED를 출력할 수 있게 핀 모드로 LED를 아웃풋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브 모터에 있는 핀 번호를 입력해서 서브 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루프문을 해볼 건데요. 루프문은 계속 돌아가죠. 그리고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화면에 글자의 크기를 좀 키웠습니다. 일단 루프문에서 우리가 할 것은 리모컨으로 적외선을 보내서 적외선이 받아들이면 그 값이 무엇인지 출력을 해보는 것을 먼저 해야겠죠. 왜냐하면 1번을 눌렀을 때 어떤 값인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 값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 엄청 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IR 리시버 디코드 조건문을 사용했죠. 만약에 적외선 수신기에 뭔가 들어오면은 트루 값을 보내고 아무것도 없으면 폴스 값을 보내는 코드인데 즉 if문이 있으니까 if문은 true일 때 작동을 합니다. 즉 뭐냐 적외선 수신기에 어떤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이 if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 후 여기에 auto value 하고 ir receiver decoded ir data decoded
로우 데이터 였습니다. 여기서 오토는 사용하는 변수의 자료형을 자동으로 결정해주는 키워드였습니다. 즉, 이 오토는 이 뒤에 있는 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IR receiver.decoded IR 데이터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글로 배우긴 했지만 리모컨에서 특정 버튼을 누르면, 즉 1번을 눌렀을 때는 1번에 해당하는 신호가 수신되어 이 decoded IR 데이터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신호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decoded raw 데이터를 통해서 그 신호를 숫자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로 바뀐 값이 이 value 값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value 값이 궁금하니까 serial print ln 하고 value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ir receiver resume을 통해서 계속 ir 값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 1번을 눌러볼까요? 1번을 누르면 어떠한 값이 떴네요. 자, 파워를 눌러보겠습니다. 파워의 값은 이런 값이군요.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 8, 9 심지어 EQ, ST 이런 것도 다 됩니다. 위아래 버튼도 되고 볼륨 키우기도 되고 볼륨 낮추기도 되고 이런 값들을 알았으니 이제 사용을 해봐야겠죠? 일단 저는 파워 버튼과 1번, 2번, 3번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먼저 파워 버튼은 이 값이고 1번은 이 값, 2번은 이 값, 3번은 이 값. 일단 저거를 기억해 줄게요. 네, 그리고 이제 이 if문 안에다가 적어주셔야 합니다. if문 말고 스위치라는 걸 기억하시나요? if문 말고 또 다른 조건문이었는데요. 이렇게 스위치하고 뒤에 어떤 값을 따라서 실행이 되는 그런 조건문이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키패드에서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값이 필요하죠. 이 값을 복사해서 케이스 뒤에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렇게 주석으로 작성을 해주면 기억하기 쉽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디지털 라이트로 이제 저희는 LED랑 서브모터를 제어할 거니까 파워 눌렀을 때는 키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브모터의 경우는 45도 돌아가게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LED가 켜지고 서브모터가 이렇게 켜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잘 작동되죠? 그러면은 이제 0번을 사용하고 싶다면 아까 0번 값이 이거였죠? 네, 주석도 바꿔주고 여기에 0번을 누르면 꺼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90도가 돌아가게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해보죠. 네, 1번 값이었네요. 파워랑 1번. 이렇게 하면 1번을 누르면 90도 돌아가고 LED가 꺼지는 모습, 그리고 파워를 누르면 45도 돌아가고 LED가 켜지는 모습.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값들도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원하는 조합으로 많이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모컨으로 서브모터 제어는 어떠셨나요? 이번에는 토양습도 기반 알림이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토양습도 센서가 전 주차에 배웠던 버저를 이용해 어떤 것을 만들 수 있을까요? 실습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다음 실습은 토양습도를 기반으로 하는 알림이입니다. 이 알림이는 토양습도 센서와 조도 센서의 값을 읽어서 어떠한 값 이상이거나 미만일 때 LED를 켜고 끄고 버저를 울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구현하려는 것은 토양습도 센서가 낮고 조도 센서가 밝으면, 즉 습도는 낮은데 해가 쨍쨍하다면 식물들이 마르기 좋겠죠. 따라서 그때는 위험하다고 빨간색 LED를 켜고,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주황색, 초록색 LED를 켜고, 위험할 때는 버저를 울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브레드보드와 아두이노 보드를 꺼내주시고요. LED와 조도 센서, 그리고 토양습도 센서, 그리고 버저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각각 꺼내서 위치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 꺼내 주시고요. 저항도 각각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LED의 경우 335ohm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도 센서의 경우 10kΩ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각각의 핀들을 연결을 해줘야 하는데요. 각각의 핀들을 13번, 12번, 11번에 연결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주황색, 초록색 LED를 선택하겠습니다. 각각의 핀들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도 센서를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조도 센서의 경우 아날로그 2번 핀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양습도 센서의 경우 아날로그 1번 핀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저의 경우 8번 핀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라운드와 5V 또는 VCC 연결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먼저 조도 센서부터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양습도 센서에 5V 또는 VCC를 연결시켜줘야 하는데요. 토양습도 센서의 경우 VCC에 5V가 아니라 아날로그 핀을 연결을 했었습니다. 아날로그 핀 혹은 디지털 핀을 통해서 VCC를 껐다 키면서 부식을 방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날로그 영문핀을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각각 그라운드를 연결해서 마무리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회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핀들이 어디에 연결을 했는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토양속도 센서는 아날로그 0번과 아날로그 1번 핀에 연결해 주었고, 이 센서는 뭐냐면 토양속도 센서의 값을 저장할 변수입니다. 센서라는 이름으로 선언해 줬고 영어로 초기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도 센서의 경우 아날로그 2번 핀에 연결을 했고, 조도 센서의 값을 입력받을 변수 id의 밸류를 선언하고 영어로 초기화해 주었고요. 피해조 핀은 8번 핀으로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각각의 LED를 13번부터 11번까지 연결을 해 주었으므로 각각 색깔에 맞는 핀으로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셋업 부분을 작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적어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버저가 어떤 노래를 틀 건지 설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실행할 노래는 떴다 떴다 비행기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실행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코드를 복사해서 가져왔는데요. 이 노래의 경우 저번 주차에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가져와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주차의 코드 부분인데요. 여기서 버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피해줘 핀이라고 바꿔주시고 void 루프문을 void play 멜로디 괄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의 경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멜로디 부분은 멜로디의 음과 박자를 설정해 주고요. 노트 듀레이션은 각 음의 길이를 설정해 주며 플레이 멜로디 부분은 떴다 떴다 비행기의 멜로디를 재생합니다. 그 후 박자의 1.3배 시간만큼 대기를 합니다. 이 부분의 경우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셋업 부분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시리얼 모니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리얼 비긴으로 시리얼 통신을 시작해 줘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핀 모드를 해줘야겠죠. 이때 토양속도 센서의 전원은 아웃풋으로 설정을 해주고 토양속도 센서의 시그널 핀은 인풋이겠죠. 왜냐하면 토양속도 센서 값을 입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비슷하게 조도 센서의 경우도 똑같이 인풋으로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도 값을 입력을 받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피해조 핀의 경우는 밖으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출력, LED도 마찬가지로 밖으로 빛을 내기 때문에 출력 모드로 설정을 해줍니다. 네, 여기까지 셋업 함수를 설정해 주었고요. 이제 루프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프문을 설정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저희가 만들 것이 뭔지부터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저희가 만들 것은 토양속도 센서를 기반으로 버저가 울리도록 하는 건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토양속도 센서에 전원이 공급이 되어야 하겠죠.
이때 저희는 토양속도 센서의 VCC 전원 부분을 아날로그 양반핀으로 입력을 시켜주었는데 이때 아날로그 라이트로 전원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라이트로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아날로그 핀에서도 디지털 라이트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아날로그 라이트가 아닌 디지털 라이트로 사용을 하는 이유는 아날로그 라이트의 경우 PWM을 사용하기 때문에 값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은 전원이 계속해서 올바르게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뀌면서 불안정하게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토양속도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디지털 라이트로 계속 켜져 있게 하는 전원 공급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라이트를 사용을 해야 하고요. 따라서 디지털 라이트 하이로 전원을 공급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딜레이로 0.01초만큼 간격을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센서 값에 토양속도 센서가 입력받은 값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VCC를 5V가 아닌 아날로그 핀 혹은 뭐 다른 디지털 핀도 상관없겠지만 아날로그 핀으로 설정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사용하고 전원을 끄기 위함이었죠. 따라서 이 방법을 통해서 센서의 부식을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이 값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잘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그러면은 버저의 마이너스가 현재 플러스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조도 센서의 값도 입력을 받아줘야겠죠. 조도 센서의 값을 아날로그 리드로 읽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값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잘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조도 센서의 값이 아까는 켜져 있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높은 값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니 현재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반대로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도 센서의 값이 이렇게 안 켰을 때 높게 나오면은 낮아질수록 조도 센서가 밝기를 크게 감지한다는 것이므로 그것을 역으로 사용해서 조도 센서의 값이 낮을 때 위험하다고 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조도 센서 작성하기 전에 토양습도 센서가 먼저이므로, 왜냐하면 토양습도 기반으로 알림을 하는 거죠. 따라서 먼저 만약에 센서의 값이 400보다 작다, 이것은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로 변경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의 경우 400으로 설정해 주었고요. 이때 위험하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빨간색 핀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센서의 값이 400 이상이고 600 미만이다. 이때는 주황색 핀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경우 초록색 LED를 켜면 되겠죠? 자,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네. 디지털 라이트로 변경을 해줍니다. 현재 오타가 났네요. 그러면 현재 SMS의 값이 0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켜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센서의 값이 높아진다. 그러면 주황색 불도 켜지고 더 높아지면 초록색 불도 잘 켜지네요. 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니 마지막으로 조도 센서의 값이 400 미만이 되고 센서의 값도 400 미만이라면 아까 미리 가져온 함수 있었죠? 이 플레이 멜로디 이것을 실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실행할 때는 함수의 이름을 가져와서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딜레이 100을 주고 나머지 LED들은 꺼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센서의 값은 0이기 때문에 만족을 하지만 IDR의 밸류가 넘기 때문에 만족을 하지 않죠. 따라서 조도 센서를 조금씩 올려볼게요. 네, 이렇게 SMS의 값이 0이 되고 CDS의 값이 400 미만이 되므로 실행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부분을 잘 조절해서 해주시면은 여러분들만의 토양속도 기반 알림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값들을 잘 조절해주면서 다른 LED도 추가해주면은 좀 더 정확한 토양속도 기반 알림이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만의 토양속도 기반 알림이를 만들어 보길 바라면서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습들은 어떠셨나요? 어려웠을 수도 있고 쉬웠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해도 되고 점점 더 재미있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쉬운 분들은 좀 더 다양한 센서를 추가해서 나만의 외래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오늘 배운 내용에 따라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라이브러리 호출에 대해서 배웠었죠? 라이브러리는 자주 사용하는 코드 지표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으로 필요한 기능을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게 해줬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괄호 중에 각진괄호 안에 라이브러리 이름을 적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h를 사용했죠. .h 확장자는 헤더 파일임을 나타내며 코드에서 라이브러리나 모듈을 사용할 때 주로 함수, 클래스, 상수, 전역 변수 등 선언하는 포함하는 파일을 말했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잘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편리하니까 잘 기억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브 모터입니다. 서브 모터는 각도를 정확히 제어할 수 있는 모터였는데요. 서버 모터에서 중요한 점은 PWM, 펄스폭 변조였습니다. PWM이란 디지털 신호가 켜지면 꺼지면 시간을 조절하여 아날로그 것처럼 조절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PWM을 통해 마치 아날로그처럼 부드러운 제어가 가능하여 로봇이나 정밀한 제어가 필요한 곳에 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서버모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회로를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론 리모컨인데요. 우리 오늘 리모컨에서도 배웠었죠. 리모컨은 적외선 신호를 통해 고유 코드를 전송하여 기기로 제어합니다. 리모컨 버튼이 다른 신호에 전달되어 수신기, 즉 TV나 에어컨 같은 기기의 신호를 인식하고 작동하는 원리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양 습도 센서를 배웠죠. 다양한 원리가 있지만 오늘 사용한 원리는 양의 습도를 저항값으로 변하는 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많은 토양은 전류를 더 잘 전달하여 저항값이 낮고, 그 반대되는 건조한 토양에선 저항값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센서는 만약 여러분들 중 화분을 키우시는 분이 있다면 실제로 사용해서 측정값을 측정해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유용할 수 있으니 잘 기억하고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벌써 다음 주차 안내의 시간이 왔네요. 다음 주차를 안내드리며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그러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PIR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배워보고, 물체의 기울기를 측정할 수 있는 기울기 센서와 LCD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어떤 게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LCD가 제일 기대되네요. 다음 주차에 기대를 채워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차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종대학교 스마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